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김성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성문교 앵커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8월 중에 다시 논의가 될 텐데요. 이미 이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서울에만 67곳, 전국적으로 456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되풀이되는 혁신학교 논란, 결국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장 건강, 적신호라는 말인데요. 이 장 건강에 대해서 효과를 알 수 없는 속설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무엇에 대하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쓴 작가죠. 괴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하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정책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난주였습니다.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혁신학교 조례안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작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혁신학교 조례안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왜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한 것인지 김영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영태입니다. 네. 자, 먼저 혁신학교 아직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설명할까요?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현재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사 중심 수업을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좀 바꿔나가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일반 학교의 경우 그냥 빵을 가르칠 때 그냥 빵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혁신학교의 경우는 빵을 직접 아이들한테 갖다 주고 아이들이 만져보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터득하고 토론하는 식의 그런 어떤 수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듯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고 선생님들은 다소 이제 고생을 하죠. 헌신을 해야 되니까. 예, 다만 지금,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보람을 찾아주고 있는 게 혁신학교다. 그래서 요즘 심각한 왕따나 이 학교 폭력 이게 혁신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육을 교사에서 학생 중심으로 옮긴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만 들어보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냥 저는 이 일반 학교의 경우가 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하고 분필만 가지고 일방적인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서 학생이 직접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둠 학습도 하고 또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목공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네. 또 뭐 텃밭 교실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인공식 교육이라보다는 조금 더 자연식 교육. 한번 그 남한산 초등학교 문제가 크게 그 방송에서 소개돼서 아 저게 바로 혁신학교구나 이렇게 큰 반향을 한번 일으켰었죠. 예,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게 흥미적성, 진로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 과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학교는 특성화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다른 학교의 교과목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예. 예, 그렇다면 혁신학교 조례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정책의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거취에 따라서 그 어떤 교육 정책이 시작되거나 중단되면 안 되겠다. 특히 이렇게 혁신학교와 같이 이렇게 좋은 교육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혁신학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요. 예. 그 주요 내용은 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예. 그리고 뭐 평가를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안에 둔 거죠. 이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울시가 제일 처음은 아니죠. 예. 예. 광주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전북교육청에 이어 서울이 이제 발의하였으니까 서울이 통과되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학교는 지금 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450여 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혁신학교가 이미 시행 중인데요.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 조례가 없어도 혁신학교가 가장 잘 되고 있고 또 혁신학교가 가장 많이 지정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를 2015년까지 모두 혁신학교화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밝히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혁신학교가 올해 40개 추가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광래인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문용린 교육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혁신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을 지금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략평가하고 있죠. 표적감사하고 있죠. 학교 혁신과라는 이름 자체, 과 이름 자체를 바꿨고요. 그 학교 혁신과의 공무원 100%를 교체했고요. 또 혁신학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예.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도 전원 교체했고 이렇게 문교육감의 혁신학교 공격하기 정말 그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이 이렇게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까 탄압을 이 정도까지 과도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혁신학교 조례를 저희도 발의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 덕분에 문용린 예. 교육감 때문에 어쩌면 저희 의회가 조례라고 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이렇게 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 교육감 때문에. 네. 왜냐하면 무슨 이유인지 문용민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금방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거의 탄압 수준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돼서는 경기도 서울지부까지 가서 사과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지만 바로 또 이분이 진영 논리에 지금 gat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예.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그러니까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새누리당 소속도 아닌데 정당 소속이 없지만 교육 문제가 이렇게 어떤 진보 대 보수의 싸움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거든요. 예. 당시 오세훈 시장님께 저희가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찬반으로 나눠서 어떤 기싸움 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예. 먹일까를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 예, 그렇다면요. 이번에 혁신학교 조례안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 일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수 진영의 이렇게 반대 이유를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학부모가 만족해하고 선생님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어서 그 일부 보수적인 교장쌤, 일부 보수적인 단체가 문용인 교육감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때처럼 어떤 이게 진보대 보수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기 때문에 그냥 혁신학교는 이거는 어떤 진보 진영이 하는 건가 보다. 저거 무슨 수가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한국교총을 비롯해서 여러 보수 또 교육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예. 이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학교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등 좀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한테 1억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반에 한 학년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 1억에서 1억 4천 정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결코 주장에서 많은 돈은 예.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억에서 1억 4천 정도를 한 학교에 주어서 학생들을 만족하게 하고 학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찾아줄 수 있다면 그 돈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 선진국처럼 교육 재정을 더욱더 확대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하려고 이런 노력을 경기도처럼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 지금 주장의 말은 뭐 예. 서울시 전체 교육 예산인데 타 예. 학교로 갈 수도 있는 예산을 혁신학교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영재 교육한다고 하면서 서울과학고 한 학교에 저희 교육청이 한 해에 32억에서 35억을 줍니다. 정말 특혜 중에 특혜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마이스터고에 10억 이상을 주거든요. 그럼 이들 예산도 특혜니까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발 어떤 논리와 상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금방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면 서울과학고 예산 다 깎아야 되고요. 예. 일부 마이스터고 예산 다 깎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수성과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약간 인간에 대한 그런 걸 좀 해주는 그냥 처음 들어봤을 때도 느낌이 좋잖아요.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 제한이 좀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책만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인간관계나 이제 심리 쪽 그런 걸 한번 읽고 싶어요.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니까 더 감정이 다가오겠죠. 대화를 시원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책보다 유용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혜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오늘은 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읽는 책과는 조금 다른데요. 앞서 시민분들께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그냥 읽는 책보다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감이 좀 안 잡히시죠? 도대체 어떤 책인데 시간 제약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휴먼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읽는 문자로 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아니라 책 대신 사람을 빌려 읽는 것입니다. 사람을 빌려 읽는다. 아직까지는 네. 잘 모르시겠죠. 이번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의 양심호 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휴먼 라이브러리는요, 사람을 책처럼 빌려주는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그분의 경험도 함께 나누고 인생의 지혜도 배웁니다. 그 책처럼 그냥 고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생생한 현재의 그분의 살아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휴먼북의 특징이고요. 저희 휴먼 라이브러리는 그런 휴먼북들을 회원으로 저희가 모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아무 때나 만나볼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특수 도서관입니다. 어차피 이제 소통을 이제 저희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있구나.
라는 이제 그런 느끼기 때문에 저는 상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업 체험을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 이야기도 해주고 학생들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한테 뭐 책을 한 권 쓸 정도의 경험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자기 고유의 그 경험이 많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냥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엄청난 정보가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러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끼리도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요.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것이 바로 휴먼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휴먼북은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행사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국회 도서관에서 살아있는 책을 제출하는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행사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이벤트 행사로 종종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이 노원 라이브러리 휴먼북은요. 예, 유일하게 상설 도서관인 건데요. 작년 3월에 개관을 했고요. 노원역 부근 노원정보도서관 지하 1층에 카페 형식으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먼북은 좀 열람하고 대여하는 방법도 특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노원구에 위치해 있지만 뭐 꼭 지역에 상관없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책을 빌리시는 것처럼 빌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노원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등록되어 있는 휴먼북이 종류별로 나옵니다. 만약에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예. 분들은 뭐 이렇게 김성은 아나운서나 저 같은 리포터 아니면 PD 작가 이렇게 언론인으로 등록된 휴먼북이 있어요. 예. 이것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문화, 스포츠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이 되는 법 등 다양한 분야의 휴먼북 중 선택하셔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열람 가능한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네.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휴먼북에게 듣고 이야기를 질문으로 작성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으로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도서관과 이제 휴먼북과의 만남을 도서관에서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제가 갔던 날에는 생물학자를 꿈꾸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휴먼북을 신청을 했는데요. 현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휴먼북의 제목은 생명공학에 흥미가 있는 중학생의 궁금증 뭐 이 정도 그냥 보니까 직업 뭐 선택한 거랑 학업적인 진로 고민이랑 이런 거 보내신 것 같던데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세요? 중3이에요. 3학년. 학생이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잠깐 중간에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생물공학 뭐 그런 식물을 해부해보고 그다음 DNA 가지고 연구할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은 생물에 관한 더 자세한 지식 그런 걸 더. 생명공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 자체를 찾기만 하는 직업도 있어요. 막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막 산 같은 데 다니시면서 야생에서 희귀한 식물 채취하는 해부하는 거 그런 것도 알려주셨고요. 어느 대학에 가는지도 알려주셨고 흥미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독서실에요. 책을 딱 읽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고 컴퓨터도 없잖아요. 독서실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 적은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책보단 좀 실감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진로 상담의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로 고민은 책으로 좀 풀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생 말처럼 책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춤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열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진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이 휴먼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야나 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휴먼북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는데요. 휴먼북은 시민이나 학자, 방송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노원 라이브러리 정치인 코너에 가면요. 이 안철수 의원도 한국의 IT 산업, 청소년이 내일을 준비하는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가장 인기가 높은 휴먼북은요. 바로 주부 구단의 반찬, 가정살림, 이웃봉사, 아파트 관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꼭 직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휴먼북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만났던 휴먼북 김영희 씨는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까 사회 기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사실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물질적 기부는 좀 어렵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이 휴먼북에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김영희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제약회사 특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휴먼북입니다. 지금 인제 1년 남짓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생명공학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중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뭐 전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요. 한 번은 대학생분도 계셨어요. 이제 자기도 생명공학인데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셔서 이제 저처럼 석사하고 이제 또 취업하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서 이제 또 신기해하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런 공부 방법에 또 이제 중점을 맞춰서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고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평일은 아무래도 제가 좀 회사 일이 있다 보니까 힘들고요. 주말은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독자분들이 찾아주시면은 항상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생물 공부나 아니면 대학교에 있어서의 생명공학 전공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뭐 제약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 또 저희 팀이 특허팀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도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등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휴먼북이 3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휴먼북은 재능 기부인 거죠? 네, 재능 기부입니다. 네. 네, 양심호 관장은 이렇게 좀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500명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자신의 경험이나 재능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휴먼북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등록한 후에 좀 바쁘다고 신청자들의 열람을 자주 미루시는 분들이 좀 계시대요.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들만 휴먼북으로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책만 읽으면 좀 잠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 직접 들을 수 있는 휴먼북 한번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원 라이브러리의 휴먼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 건강에 대해서 유독 속설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없는지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로 널리 알려진
위대한 작가죠. 괴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괴테의 삶과 괴테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을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 분당 2장씩 선물로 드립니다. 이 티켓 받고 싶은 분들도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수도권 투데이 2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닷새째 내린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의 배수로에서 47살 이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경기도 가평에서는 34살 문모 씨가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산사태로 86살 박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이재민은 72세대 1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는 도로 20여 곳이 유실되고 강원 지역에서는 15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주택 4동이 반파되고 60여 채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6.39m로 차량 통행 기준인 6.2m를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밤사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잠수교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강원도 등 한강 상류 쪽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당분간 잠수교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출근길인 오늘 아침에도 잠수교를 이용하려던 차량들은 다른 길로 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터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외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잘 먹는 건 매일매일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나오는지 매일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설처럼 떠도는 수상한 장에 대한 정보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장에 대한 속설들 기자님께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속이 쓰릴 땐 흰 우유를 먹으면 좋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예,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대개 이제 아마 우유가 알카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유는 알카리성이라기보다는 중성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위산 분비를 좀 증가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우유가 위 점막을 감싸주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속쓰림이 완화될 수가 있지만 다시 위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속이 더부룩할 때 약 대신 또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느낌만 그런 건가요? 예, 느낌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속이 뻥 뚫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탄산음료가 위의 음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소화를 돕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소화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장애가 평소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탄산음료는 금기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탄산음료가 위장 환자에게 나쁜 음식이군요. 네네. 그 이유는 탄산음료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산이 역류해서 오히려 이제 소화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요, 이 밥을 물에 말아서 먹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건 어떤가요? 예,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라든가 아니면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도 당장은 그 밥을 목으로 넘기기는 쉬울지 몰라도 결국은 소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먹는 것, 소화에 해로운 이유가 뭔가요? 예, 이거는 좀 소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치아로 잘 부수고 씹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물이라든가 국에 밥을 말아먹게 드시게 되면 음식이 빠르게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치아의 저작 작용이 생략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화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윗속에 있는 소화액이 물에 희석됩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 반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에 말아먹으면 잘 안 씹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화 네네. 능력도 방해를 받는군요. 네네. 그리고 식후에 잠깐 졸음 청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 텐데요. 이거 장 건강에 괜찮은 행동인가요? 만약에 식후에 눕거나 엎드려서 수면을 취하는 거는 예. 그 가슴 통증이라든가 변비 같은 소화기 질환을 부르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눕거나 엎드린 자세는 음식물의 이동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요. 예. 또 포만감이라든가 더부룩함 또는 트림 같은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수면을 취하는 건 뭐 괜찮지만 눕거나 엎드리면 좋지 않다. 그리고 네. 이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은요. 변비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요. 예, 식후에 곧바로 눕게 되면 소화기관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비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눕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어떻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습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좋지 않죠. 이 토하는 일이 습관화되면 그 소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토하고 나면 알코올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은 좀 편안해집니다. 근데 위와는 달리 보호막이 없는 식도의 경우는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그 손상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게 됩니다. 토하는 것이 잦을수록 그 위와 식도 사이에 그 관략근이 있잖아요. 예. 이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더욱더 잘 역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변에 대해서도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네네. 이 숙변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예, 의학적으로 말하면 숙변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장 청소도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의학적으로 숙변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장은 보통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 장 점막은 미끈미끈한 점액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하고 있습니다. 장 점막의 육모 사이에 대변이 붙어있지 않고 장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관찰한 경우에도 그 속에서 대변이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정기적인 장 청소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다음 장 청소를 하여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독소를 제거한 효과라기보다는 변비 증상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5376님, 나이 먹으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구토를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위에서 올릴 힘이 없어서 그렇다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라는 문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나이하고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셨길 바라고요. 또 235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건강에 대한 유익한 방송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듯 좋은 정보 계속 진행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 계속 수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장에 대한 다양한 속설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간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던 신 프로메테우스를 아십니까? 이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인간을 사랑했다는 프로메테우스는 이 신 중의 신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제우스에게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죠. 정작 불을 받아 윤택해진 인간의 삶은 전보다 더 비열해지고 탐욕스러워져만 갑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프로메테우스의 탓으로 돌리고 그를 원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그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로메테우스, 그가 흘린 눈물에 대한 연극, 그 사람의 눈물.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이번 주에는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삼성과 여자들을 비롯해 27권의 책을 발간한 김종원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일단 괴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괴테는 젊은 베르트의 슬픔과 파우스트 같은 작품을 쓴 그 위대한 작가 정도로만 알고는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괴테는 작가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가 이외에도 탁월한 유능한 관료였고 탁월한 인격자였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괴테는 독일에서 독일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모차르트나 아니 베토벤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받았고 그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괴테가 쓴 시에 곡을 붙여서 가곡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여기서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괴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괴테는 보통 8살에 시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천재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빨리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죽을 날까지 잘 걷고 잘 예.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걷는 것보다. 그래서 괴테는 8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83살까지 이 사람은 계속 좋은 작품을 썼고 이 사람은 또 자기의 전성기를 평생으로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전성기였던 거예요. 저는 예. 이 부분을 좀 요즘 시대에 좀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던 작가인데요. 이렇게 괴테의 대표적인 희곡 파우스트만 보더라도 구상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네, 년이 그렇죠. 걸리기도 네. 했고요. 이 평생을 현역으로 살았다는 표현이 와닿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좀 뜨거워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먼 쪽에서 어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어떤 노인분 한 60대 정도 된 노인분이 자꾸 앞으로 저쪽으로 다가오는데 제 앞에 주차된 차에 그 자동차 보닛을 계속 만지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이 차를 긁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제 앞까지 오셨길래 제가 가서 물어봤죠.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추운데 이 사람은 폐지를 줍고 사는 거예요. 근데 폐지를 10시간 동안 주워봤자 하루에 5,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 겨울에 그때 영하 10도였는데 한 번도 난방을 켜지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저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역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퇴를 당하고 그 명퇴당한 돈을 받고 그 가게를 차렸지만 금방 망해버리고 이렇게 돼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걸어오시면서 그 따뜻해진 그렇죠. 자동차 보닛을 만지신 거죠.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라도 좀 10시간 동안 쉴 수가 없으니까 안 쉬어도 5,000원밖에 못 벌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엄청나게 사는 오늘도 많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의 안전선은 지하철 밖이지만 삶의 안전선은 지하철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안 탈 수가 없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 뭘 하고 있든 제가 그 사람한테도 두 가지만 빼면 그 사람도 언젠가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순대 같은 지하철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직업과 집을 딱 뺐으면 그냥 바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그거 가지고는 몇 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노숙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독자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겠다. 사명감에서 이렇게 또 괴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괴테의 삶, 뭐 역사적 또 격동기 안에 있었던 삶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괴테의 삶을 돌아보는 건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괴테 쉬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뭔가 좀 거부감도 있고 작가님은 언제부터 네, 이 그렇죠. 괴테에 관심을 네. 갖게 되셨나요? 괴테 이름도 되게 괴기스럽잖아요. 네. 괴테, 괴테고. 네. 저는 참 놀랍게도 10살 때부터 괴테 전문 벨트 슬픔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예. 저는 천재도 아닌데 천재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있잖아요. 예. 이걸 읽었는데 이걸 읽고 나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아서 괴테의 작품을 다 읽었어요. 근데 예. 그리고 저는 또 제 삶을 괴테의 그 삶과 적용시켜서 항상 제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괴테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을까. 네. 항상 이렇게 살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느낌. 굉장히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밖이. 더워서 점심에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예. 그 탱글탱글한 면에 뜨거운 육수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밖에서 멀리서 볼 때는 그 냉면이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그 되게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도 멀리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삶이지만, 예. 내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뭔가 부족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괴테를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게 만든 힘의 근원 네.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예전까지는 괴테가 얼마나 뭔가 성취했는지 이런 걸 많이 업적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괴테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창조해냈을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결국 뭐 괴테가 대한 그 본질은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는 자는 무덤에 묻히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괴테는 결국 일생 동안 사랑했고 방황했고 예. 그게 모든 게 작품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다 보면 또 사랑이죠. 괴테는 많은 여자들과 죽는 날까지 네. 사랑을 나눈 네.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 괴테는 굉장히 많은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육체적인 뭐 이런 관계를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자리에 보면 괴테는 36살까지 총각이었어요. 예. 그때까지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나눴던 거죠. 그리고 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테는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괴테는 사랑을 하면서 쾌락을 얻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 그래서 어떤 여자는 만났던 여자 중에 한 명은 아이가 7명이 있는 7살 연상의 여자 사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귀면서 괴테는 당시 굉장히 방황했었는데 그 방황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네. 또 어떤 되게 놀라운 것은 73살의 나이에 19살의 또 소녀를 또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그 소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진 못한 않았죠. 사랑이군요. 예, 네. 그렇게 적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괴테는 뭐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이미 사랑을 했으니까 나 정신 안에서는 좀 뭔가 충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 괴테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사랑했고 아파했다. 그게 네, 전부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괴테와 저의 공통점이 미식가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미식가인데 괴테도 미식가였어요. 근데 미식가가 뭐 특별히 뭐 호텔에서 뭘 먹고 뭐 하인들이 굉장한 걸 요란한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괴테는 자기가 정원을 가꿨어요. 정원을 가꿔서 자기가 채소, 뭐 야채 이런 거 키우고 자기가 직접 뭐 샐러드를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느꼈는데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어제 점심 뭐 먹었니? 그러면 그냥 때웠어 아니면 기억이 안 나. 예. 잘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뭐 먹었는지. 먹었지? 예, 그렇게 그냥 얘기하죠. 가서 10걸음 걸어서 나오는 음식점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 괴테는 뭘 먹는지 다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소중한 자기 몸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먹으면 몸은 쓰레기통인 거잖아요. 예. 쓰레기통에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예로 괴테를 통해서 네. 좀 배울 수 있겠죠. 네,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매일 좀 이 때우는 식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나를 또 아끼고 위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괴테를 통해서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괴테에 대하여 괴테처럼 생각하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이 초대권 신청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방학인데 아이들과 같이 가고 싶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903-3990-1258 그리고 2440-8972님께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김성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